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직류기 파트에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법이라든가 냉각법이라든가 특수 직류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도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봐주시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생소하지 않게끔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고 암기되시는 내용들은 조금 암기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험법이 있습니다. 토크를 측정하는 시험에서 보조발전기를 사용하는 방법, 프로니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 전기 동력계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그럼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겠습니까? 다음 중 토크 측정 시험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 정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보다는 토크를 측정하는 게 보조 발전기를 이용하나 프로니 브레이크법이라든가 전기 동력계법을 이용하면 토크를 측정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온도 상승 시험이 있습니다. 온도 상승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기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권선에 전류가 흐르고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실부하법이라는 것이 있고 반환부하법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부하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력을 그대로 인가하여 온도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용량이 큰 전기 기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이 되겠죠. 따라서 큰 것보다는 소형 전기 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읽어보게 되면 실제 부하를 걸어서 온도 상승을 시험하는 방법이다. 가장 정확도가 좋은 방법이지만 대규모 전원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용량 부하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부하법은 말 그대로 실제 부하를 사용해서 온도 측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환부하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도 상승 시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반환부하법입니다. 이것은 동일 전격의 두 대의 기기를 한쪽은 발전기, 한쪽은 전동기를 운전하여 전원에서는 손실만을 공급함으로써 온도 상승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간단한 계략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는 M 전동기입니다. 그럼 이 전동기에 전원을 인가를 하겠죠. 이렇게 전원을 인가를 합니다. 직류 전동기에. 그러면 이 전동기를 가지고 회전을 하면 이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럼 이 발전기를 다시 전원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전력을 소모할 것이고요. 얘는 전력을 생산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소모되고 얘는 생산되면서 서로 상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발생할까요? 얘도 손실이 있을 것이고 얘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이 전원에서는 이 전동기와 발전기에 손실만큼만 전력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손실이 다 무엇으로 바뀔까요? 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얘가 온도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죠. 즉, 이 반환부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원에서는 이 두 대의 발전기와 전동기에서 손실만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의한 온도 상승을 측정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반환부하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이 반환부하법의 종류 중에는 블론델법, 카프법, 홉킨슨법이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반환부하법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 전력량만 전원에서 공급해서 온도 상승 시험을 하는 것이고 그때 이 반환부하법에는 블론델법, 카프법, 홉킨슨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냉각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게 되면 전기기기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기를 냉각하는 것이 유효하다. 전기 기기의 냉각법에는 다음 4가지의 종류가 있다.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면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법에는 공기로 냉각하는 방법, 가스로 냉각하는 방법, 대부분 수소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로써 냉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냉각, 기름으로 냉각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때 직류기 같은 경우엔 주로 공기로 냉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통풍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전자가 회전하면서 이 회전하는 바람에 의해서 냉각하던 방식입니다. 자기 스스로 읽어보면 전기자 자신의 선풍작용, 전기자에 부착한 날개에 의한 통풍작용, 이게 자기 통풍형,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전기자에서 회전에 의한 바람이 나오는 것으로 냉각하는 방법입니다. 타력 통풍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바람을 불어주는 거겠죠. 별개의 송풍기에 의하여 통풍에 의한 냉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전기 기기의 냉각에는 공기, 가스, 수, 물, 기름에 의한 방법이 있고 직류기에서는 보통 공기에 의한 방법으로 냉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 직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가 아니라 좀 다른 목적의 특수 직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총 9가지가 나오는데 각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 동력계라고 하는 것은 동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와트를 측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전기 동력계라고 하는 것은 토크를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토크에다가 각속도를 곱하면 출력이 됩니다. 단위가 와트가 되겠죠.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오메가는 E 파이 N T, 얘가 출력 P가 되는 거죠. 즉 여기에서 전기 동력계라고 하는 것은 토크를 측정해서 오메가, 즉 각속도를 곱하게 되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동력계는 내연기관, 송풍기, 펌프, 수차, 전동기 등의 토크를 측정한다. 그럼 이 토크를 가지고 각속도를 곱하여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 동력계는 토크를 측정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각속도를 곱하여 출력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극 발전기입니다. 단극 발전기. 이 단극 발전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전기자가 있고 여기에 계자 N극, S극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 도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얘는 이 도체에서는 정류자를 통하지 않고 도체에는 이러한 교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정류자를 거쳐서 얘가 비로소 이러한 직류파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단극 발전기는 이 정류자 없이 정류자가 없이 직류를 만드는 그러한 발전기입니다. 간단하게 또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원리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리 실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판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원판이 있고 회전축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얘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회전이 똑같이 되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에 저항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자속을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판을 회전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속의 방향은 위 방향이고요. 힘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나요? 자속은 위쪽 방향, 힘의 방향은 이 앞쪽으로 나오는 방향. 그럼 전류는 안쪽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항상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즉 정류자가 없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그러한 발전기를 단극 발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게 되면 정류자가 필요하지 않은 구조의 직류 발전기이다. 이게 단극 발전기입니다. 읽어보면 다수의 도체를 직렬 접속하기 위해서 다수의 슬립링이 필요한 구조로 복잡하다. 정류자가 필요 없고 철손이 없으므로 효율이 높다. 저전압, 대전류의 용도로 화학공업 등에 사용이 된다. 그럼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단극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직류를 만드는데 정류자가 필요가 없구나. 근데 다수의 도체를 직렬료도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다. 철손이 없고 효율이 좋다. 저전압, 대전류에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를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직류기를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발전 전동기입니다. 발전 전동기. 읽어보게 되면 발전동기. 하나의 전기자의 전동기용 권선과 발전기용 권선을 설치하고 계좌 부분을 공통으로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전동 발전기는 전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것이고 발전동기는 전동 발전기보다 효율이 높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발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동 발전기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여기에 전동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원을 인가를 하겠죠. 전원. 그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전동기를 회전이 될 거예요. 그럼 이 회전되는 힘을 다시 발전기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얻는 이러한 방식이 전동 발전기입니다. 근데 발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N극, S극이 있으면 여기에 자석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여기에는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겠죠. 이렇게 노란색 권선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전원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은 전동기로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권선에 의해서 전동기로 얘가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발전기의 권선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발전기의 권선은 요 전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요것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동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고 여기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겠죠. 근데 발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전기자 철심에 전동기의 권선도 있고 발전기의 권선도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손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효율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전동기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실 때 전동 발전기인데 전기자 철심을 같이 쓰는구나. 그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3브러쉬 발전기를 보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면 3브러쉬 발전기에는 브러쉬가 일반적으로 2개죠. 극수가 2개일 때는 브러쉬가 2개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넣어서 어떤 특징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보면 정부 브러쉬 중간에 세 번째 브러쉬를 설치한 직류 발전기의 총칭이다. 이 3브러쉬 발전기는 세이어스 발전기 그리고 베르그만 발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번 보게 되면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세이어스 발전기 같은 경우에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 자석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러니까 자속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얘기. 부하 전류가 크다는 얘기는 전기자 전류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기자 전류가 크면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공극에 자속의 분포가 불균형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불균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자속이 많을 것이고요. 한쪽은 자속이 조금만 있겠죠. 그러면 자속이 많은 쪽은 유기기전력이 클 것이고 자속이 조금 있는 곳은 유기기전력이 작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분권 계좌 건선의 브러쉬를 연결 위치에 따라서 자속이 많은 쪽의 브러쉬에 연결되면 가동 복권이 되는 거고 전압이 높으니까 전류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자속이 조금 있는 쪽에서는 차동 복권 특성을 얻을 수가 있다. 세이어스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부하 전류가 커지면 전기자 반작용이 심해지고 공극 내의 자속이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때 이 분권 계좌 권선을 어떠한 브러쉬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가동 복권 발전기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차동 복권 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베르그만 발전기를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회전 속도 및 부하 전류에 관계없이 회전 속도 및 부하 전류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전압을 발생하는 정전압 발전기다. 여러분들 직류 발전기 유기기전력 E는 어떻게 될까요? K 파이 N입니다. K 파이 N. 그러면 회전 속도가 올라가면 유기기전력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회전 속도가 올라가면 유기기전력이 올라가요. 근데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전 속도 및 부하 전류에 관계가 없이 속도가 높든 속도가 낮든 그거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압을 발생하는 정전압 발전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르그만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정전압 발전기구나. 속도나 부하 전류에 관계없이 정전압을 내보내는 발전기구나. 이때 사용 용도가 열차의 조명 등에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고 교차 자속의 방향에 따라서 정전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정전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발전기다. 그 베르그만 발전기는 정전압 발전기인데 교차 기자력의 위치에 따라 접속에 따라서 정전압 발전기 또는 정전류 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승합기 보겠습니다. 승합기는 말 그대로 전압을 올려주는 거죠. 부스터. 읽어보면 보통의 직류 발전기와 동일한 구조이지만 전기자를 다른 전원에 직렬 접속하여 전압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우리 승합기로 많이 사용되는 게 뭐가 있나요? 바로 복권 발전기에 과복권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직권 발전기도 승합기로 사용할 수 있죠. 직권 발전기 같은 경우는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증가한다는 걸 이용해서 승합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승합기는 어쨌든 전압을 증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류 서보 모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서보라고 하는 것은 추종하다, 따르다, 명령에 따르다 이러한 뜻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회전 속도 및 위치를 명령하면 그거에 따라서 회전하는 그러한 모터, 그런 구동 시스템을 총칭해서 우리는 서보 모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송풍기 이런 것들은 적정하게 회전만 하면 되지만 이 서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에 가서 쓰고 정확한 속도로 회전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내린 명령에 따라서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그러한 전동기로서 단 전동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동기와 이 전동기를 구동하기 위한 여러 제어 시스템을 총칭해서 서보 모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적절한 구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치, 속도를 명령에 제어시킨 경우 서브모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명령에 잘 따르는, 즉 제어가 잘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서브모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입력된 전압을 기계적 운동으로 회전각을 조절하는 데 사용하는 전동기다. 그러니까 회전각을 조절해야 정확한 위치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자,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토크와 전류가 비례하는 선형 제어 구성이 가능하여 간단하고 안정적이다. 즉 직류 전동기가 토크가 전기자 전류, 즉 부하 전류에 비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선형적으로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어를 구성할 때 쉽게 간단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동 방식은, 즉 전동기를 제어하는 방식은 트랜지스터에 의한 펄스폭 변조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서브모터는 프린터라든가 DVD, 공작기계, CCTV 카메라, 캠코더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각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곳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째, 직류 스태핑 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태핑 모터도 서브모터와 약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자, 이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 것은 입력된 펄스 신호에 따라서 일정한 각도를 움직이는 모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펄스 한 개를 주면 얘가 각도가 1도가 이동한다. 뭐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전동기가 스태핑 모터가 한 바퀴를 돌려면 펄스를 360개를 주면 되겠죠. 즉 기본 단위의 각도를 갖고 있는 그러한 모터입니다. 보면 고유의 분할 각도가 존재하여 이 분할 각도를 이용하여 회전 각도를 제어할 수 있다. 하나의 기본 고유 분할 각도가 1도라고 하면 10도를 옮기려면 펄스를 10개를 주면 되겠죠. 두 번째,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위치 결정 운전이 가능하게 설계된 모터이다. 세 번째, 가감속이 용이하며,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용이하며 정역 변속이 쉽다. 정회전, 역회전이 쉽다. 네 번째, 위치 제어를 할 때 각도의 오차가 적고 그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정지하고 있을 때 그 위치를 유지해주는 정지 토크가 크다. 예를 들어 로봇 팔이 이렇게 정지를 하고 있더라도 여기에 있는 전동기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힘을 주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정지 토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태핑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정지 토크가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섯 번째, 브러쉬, 슬립링 등이 없고 부품 수가 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8번은 증폭 발전기입니다. 증폭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증폭하기 위해 사용되는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대용량 전기 기계를 자동 제어할 때 전력을 증폭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종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앰플리다인, 로토트롤, 히타치 다이나모 등이 전력을 증폭하는 데 사용하는 발전기다라고 종류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로젠베르크 발전기입니다. 로젠베르크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 반작용을 이용한 교차 자속을 얻도록 한 발전기이고 얘를 분권식 또는 직권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분권으로 사용하게 되면 정전압형, 즉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고 직권식으로 하게 되면 정전류형, 일정한 전류를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분권식은 이제 열차 조명에 사용이 되고 이 정전류는 이제 용접용에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전공 서적을 찾아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공 서적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시험을 위해서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선에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